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을 5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만약 12초 이상 걸리면 근력 기능의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소한 용어인 근감소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근감소증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질환인데 영어로는 sarcopenia라고 부릅니다. 즉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과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70세에서부터 84세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남성은 약 21%, 여성은 14% 정도가 근감소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근육량은 줄어들게 되는데 20, 30대의 최고가 되었다가 이 40대부터 70대까지 대략 10년에 걸쳐서 8%씩 감소하고 70대 이후로는 10%씩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상지보다도 하지의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데요. 이 근감소증은 고령에서 아주 중요한 건강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은 당연하고 넘어지거나 낙상이라든가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 성인병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당연히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폐활량이 감소되어 폐렴이나 코로나19 등의 감염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위험 요인이라는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영양 섭취 부족, 특히 단백질이라든가 운동량 부족, 나이에 따른 호르몬의 부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원인으로는 음주, 흡연, 수면 부족, 치과 질환 등이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집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칼럼을 읽으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길 권유드립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을 5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만약 12초 이상 걸리면 근력 기능의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들은 명확하게 낙상이나 장애, 사망률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근육량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근감소증의 증상으로는 기력이 없고 쉬어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고 또래에 비해 걸음이 느려지고 앉았다가 일어나기 힘든 경우, 아주 어지럽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계단을 오르기 힘든 경우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근감소증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호르몬이나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D의 보충은 부신 호르몬, 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들의 적정한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환자의 스스로의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성분은 콩, 두부, 기름기 적은 고기라든가 생선, 계란, 우유 등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 누워서 다리 들기 등의 간단한 맨손 운동도 큰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발목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 문턱이나 작은 물건에도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단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간단한 운동마저 힘이 든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서 빈혈이나 암 등의 어떤 병적인 원인이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노인분들에게 여쭤보면 운동 모두 하신다고 대답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걷기 이상의 운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근력 운동은 주 2 내지 3회 미니멈 최소 20에서 30분 정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찌됐든 근감소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노년까지 튼튼한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 아시고 열심히 우리 근력 운동 하십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